네, 이제 드디어 성삼국 촉한전의 첫 번째 전투, 대흥산 전투에 막이 올랐습니다. 저번에 이제 유언의 명령을 받고 이제 유비가 그 형제들과 추정 장군과 이제 대흥산으로 출발을 했죠. 이제 여기가 대흥산인데 한건적 부대를 이끌고 있는 정원지, 그 등무라는 자기의 졸개와 이제 그 주변을 약탈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성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양식이 모자르니까 양식을 좀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등무한테. 얘가 등무예요. 좀 얍삽하게 생겼죠? 아주 악독한 황건적입니다. 등무. 근데 이제 정원지는 조금 그 태평교도의 교리를 조금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래도 대장이랍시고 막 그렇게 조금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등무는 알았다고 하고 속으로는 무슨 헛소리냐,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이제 출전하면서 이제 명령을 받고 몇몇을 이렇게 이끌고 마을을 약탈하러 갑니다. 마을을 둘러쌌죠. 마을에 살던 주민들이 등무한테 봉변을 당해요. 식량 내놔. 또 없어. 그랬더니 죽입니다. 그냥. 정원지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사람들을 해쳐요. 굉장히 생긴 대로 악독한 행동을 합니다. 조금 이렇게 조형이 이런 모양이 귀엽게 표현이 됐는데 지금 마을을 약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불지르고 식량 뺏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와중에도 이제 황건적 중에도 이렇게 좀 겁 많은 황건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건적들이 처음부터 도적은 아니었으니까 좀 백성들 출신들도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겁이 나가지고 명령을 잘 못해요. 이런 걸 불도 잘 못 붙이죠. 하면서 자기가 불 붙여서 쑥대밭을 만들어요. 마을을. 그래서 그걸 보고 옆에 살던 그 주민들도 도망을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노인은 태평도는 세상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왜 사람들을 죽이겠느냐, 그럴 일 없다 했는데, 젊은이가 무슨 소리냐,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 하지 마셔라, 지금 옆 동네 난리 났다, 우리 이제 죽을 거다, 여기 온다,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요 노인이 이제 책을 굉장히 아끼시는 학자 노인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피난길에 책을 다 짊어지고 좀 간다는 내용입니다. 도망을 가고요. 근데 이 그 노인이 책을 짊어지고 가는 요 내용하고 그 관우하고 둘이 또 이벤트가 있어요. 그렇듯이 관우랑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대화를 하면 춘추자시전이라는 보물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가 확인해보고, 자 이제 유관장 삼형제와 추정이 도착을 했죠. 추정은 굉장히 지쳤어요 벌써. 유관장은 지금 처음 출전이라 막 지금 막 사기 등등해요. 막 체력도 막 만땅이고. 그래서 막 왔는데 추정은 힘든 거야, 쫓아가기가. 얘네들 왜 이렇게 빨라 하면서 막 헥헥거리고 왔어요. 유비는 멀쩡하죠. 근데 이제 추정도 이제 센 척을 합니다. 아닌 척. 그래서 막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 대흥산 첫 번째 전투의 그 전투 목표는 일단은 두 번째 마을까지 진입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는 3턴 내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삼국 촉한전은 그 중국어로 돼 있기도 하고 또 숨겨진 이벤트나 또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공략이 없이는 좀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드라서 이거를 처음 발견을 하고 엄두를 못 냈어요. 이거 중국어도 중국어인데 너무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다가 이제 스프리건님이라고 그 조조전 카페에 성삼국 촉한전 그 공략을 번역을 해서 손수 이렇게 다 플레이 하시고 올려주신 공략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이제 스프리건님이 올려주신 공략 그대로 지금 써놓은 건데, 자 요거대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 100% 다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뭐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수월하게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리건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두 번째 마을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움직여 봅니다. 쭉쭉 내려가요.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쭉쭉 내려가서 한 턴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지금 주민들도 도망을 가고 이제 쫓아오고 있죠. 황건족들이. 다시 이제 좀 저장을 하고 또 가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화 이벤트, 관우와 노인의 대화 이벤트에서 춘추좌시전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 목록을 좀 보면, 보물 목록입니다, 이게. 요 보물 목록에 있는 보물들을 또 이렇게 다 찾아서 사용하는 게 또 쏠쏠한 재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노인한테 춘추좌시전을 얻기 위해서는 관우가 그 노인과 먼저 대화를 해야 돼요. 장비나 유비가 먼저 대화를 해버리면 춘추좌시전을 얻는 이벤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막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노인이 올 이걸 예상을 해서 여기나 여기 오겠죠. 여기가 올 것 같은데, 그럼 관우를 여기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와서 대화를 하겠죠. 다음 턴에. 그리고 이제 관우가 인접을 하게 되면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장비를 너무 앞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기 해서 이제 노인의 대화를 볼 수 있도록. 관우와 노인이 만났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 누구냐?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비가, 우린 지금 장비와 유비가 황건적을 때려잡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좀 학식이 있는 노인이다 보니까 관상을 좀 보나 봅니다. 그래서 막 장비의 관상도 막 보고, 뭐 심상치 않다. 그러고 관우의 관상도 봐줘요. 자네 뭐 큰일을 할 관상이요. 훌륭한 장수가 될 상이로세. 이렇게 이제 관상을 봐줍니다. 그리고 얘기가 잘 통했는지 춘추좌시들을 줘요. 뭐 무거워서 그랬는지, 들고 가다 보니까 이거 아이고 괜히 들고 왔나 싶어서 줬는지, 아니면 관우가 마음에 들어서 줬는지, 어쨌건 춘추좌시전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춘추좌시전을 이 관우가 즐겨 이겨갑니다. 항상. 네. 그래서 게임상으로는 이제 그 노인한테 춘추좌시전을 얻는 걸로 이제 설정이 돼 있네요. 어쨌든 요 관우와 노인의 대화를 통한 춘추좌시전 획득 이벤트는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마을로 그 황건적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제 요 백성이 딸아이를 잃어버려요. 굉장히 어린 갓난아기 딸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찾는 와중에 이제 황건적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도망을 먼저 가요. 이렇게 또 다음 이벤트로 또 이어지는데, 요 이벤트입니다. 장비가 제일 먼저 세 번째 마을에 진입해서 아빠가 도망을 갔죠. 그래서 그 어린 딸아이를 장비가 찾아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서 그 이벤트도 진행을 이따가 할 거고요. 먼저 전투 목표 3턴 이내로 두 번째 마을까지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진입을 하면 이제 백성이 뭐라 합니다.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총을 줘요. 열심히 싸워달라고. 없는 살림에 쪼개가지고 콩을 주고 이제 도망을 가고, 이제 유비랑 추정이 나머지 그 황건적들을 물리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투 목표가 바뀝니다. 적군 전멸시켜라. 15턴 이내로.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전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을 해봅시다. 먼저 관우. 근데 관우랑 정원지가 이제 일기토고, 장비랑 등무. 그러니까 이거 등무죠, 얘가. 등무와 장비가 만나서 일기토를 하게 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먼저 선봉에 세우고,
관우는 이렇게 대기를 시키겠습니다. 선이 종료가 됐고요. 이제 그 화살족들이 놀래요. 근데 얘네는 이제 임자 만난 거죠. 임자 만났죠. 이제 지금까지는 뭐 별 볼 일 없는 관군이랑 싸우다가 유관장 선행자를 만났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풍전등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친구들이에요. 막 장비한테 지금 두드려 맞고 있죠. 이렇게 되면 등무랑 이제 만나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데, 일단 관우를 이렇게 얘를 제거를 하는데, 자, 관우의 특성을 한번 이제 병종 특성을 살펴보면, 관우는 일단 청룡오늘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물이에요, 보물. 청룡오늘도가 이제 보물인데, 이제 관우의 어떤 그 시그니처 무기죠. 청룡오늘도. 전설에 따르면 80근, 무게가 80근이 다 되는 80근의 쇠를 녹여서 만들었다. 80근이면 굉장히 무거운 건데, 한 근이 600g이니까 80근이면 자 10근이 6kg죠. 그러면은 80근이면 6, 8에 48, 48kg입니다. 48kg짜리 돌을 들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다녔다. 네, 48kg짜리를 들고 다닐 수 있나요? 네, 그 10kg짜리 군장 메고 걷는 것도 하루를 못 다니는데, 군대를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10kg짜리 군장을 메고 며칠을 다니는데 48kg짜리를 한 손에 들고 다닌다. 네, 이거 뭐 여기서 이제 중국 특유의 허세와 굉장한 MSG, 허풍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그 청룡오늘도라는 무기가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하는 무기는 맞습니다. 관우의 무기인데, 근데 사실 이 도라는 무기 자체가 그 검이랑은 다르게 그 찌르고 벤다는 것보다는 이제 큰 칼날로 부시는, 쪼개거나 부시는 그런 무기입니다. 도가. 예, 그런데 이제 청룡오늘도는 무게가 80근이니까 한번 내리치면 이걸 뭐 막아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쿵쾅쿵쾅 막 가가지고 한번 내리치면 다 부셔지는 거죠. 그래서 관우가 이제 48kg짜리 한 팔로 막 휘휘 했다. 굉장한 팔힘이죠. 예, 뭐 요즘 태어났으면 엄청난 테니스 선수가 됐을지도 모르는, 예, 전설의 테니스 선수가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완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우는 또 이 관우 인물 특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는 관우는 이렇게 많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공격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청룡오늘도는 특성이 항상 회심의 일격을 날려줍니다. 자, 회심의 일격이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치면 59의 데미지를 주는데 청룡오늘도로 치면 한번 번쩍하고 치죠. 그래서 원래 59의 데미지보다 더 큰 피해를 줍니다. 회심의 일격. 이제 회심의 일격은 그 민첩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 민첩성이 아니라 그 사기랑 이제 관련이 있는데, 부대의 사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심의 일격을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네, 근데 관우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회심의 일격. 왜? 청룡오늘도니까. 이건 무겁거든. 팍 치면 다 나가 떨어진다. 그리고 관우는 게다가 내가 더 많이 달려가서 치면은 데미지를 더 줘. 그러니까 관우는 이제 어떤 그런 박력의 사나이, 막 달려가서 한 번에 다 쪼개버리는 그런 박력의 사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비는 이제 무기가 뭐냐면 장팔사모입니다. 장팔사모는 이제 청룡오늘도랑 다르게 굉장히 좀 가벼운 그런 이제 사모예요. 창 찌르는 거, 이거 막 자르거나 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사모, 창. 근데 이제 장팔사모는 끝이 이제 뱀처럼 고볼고볼해요. 그래서 장팔사모는 찌르면 적을, 뒤에 있는 적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택을 해서 공격을 누르고, 자, 데미지가 가죠. 그런데 얘만 치는 게 아니라 뒤도 쳐요. 이렇게. 네, 한 명, 두 명 이렇게 칠 수 있는 공격이고,
그러니까 장비는 이제 관우와는 좀 다르게, 관우가 이제 엄청난 박력으로 한 번에 적을 물리친다면, 장비는 민첩성으로 촤촤촤촤 해가지고 엄청 그 빠른 공격을 해서 많은 데미지를 주는, 관우는 한 번에, 장비는 여러 번 찔러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도 이제 인물 코드가 뭐냐면, 장비는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장비는 이렇게 외따로 있으면 자기의 능력이 버프를 받습니다. 이렇게 외따로 있으면 자기의 능력의 5%인가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능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유비는 이제 그 뭐죠? 자웅일대검, 쌍칼, 오른손 왼손 쌍칼로 싸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자웅일대검의 그 보물 특성은 뭐냐면, 쫙 가서 공격을 하면 한번 때리죠. 한번 때리면 적도 반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는 한 번 더 해요. 예, 왜냐면 칼이 두 개니까. 예, 이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죽진 않았는데 이제 얘랑 대화를 해야 돼요. 예, 말더듬이 황건적. 그래서 얘기를 해서, 여기 도저가 이 자식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난 마부일 뿐이다. 한낱 마부일 뿐이다. 그렇게 말아달라. 네? 그러면 빨리 저기 떠나. 좋습니다 하고 콩을 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콩도 이렇게 획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추정은 싹 보니까 얘네들만 가지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뒤로 싹 빠지죠. 네, 그 관군의 무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얍삽합니다. 근데 또 얘기가 하나 빠졌는데, 유비는 어떤 인물 코드가 있냐면, 뭐죠, 주변에 있는, 잠깐만, 등무야? 주변에 있는 아군한테 능력 버프를 줘요. 그러니까 이 유비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적군 빼고, 우리 아군한테 5%인가 그 능력을 높여주는 버프를 줍니다. 유비가 굉장히 인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막 덕, 남한테 막 인의를 베풀고,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도 그런 걸 베풀어서 우리 편의 어떤 그런 능력을 높아줘요. 그래서 지금 이 아마 장비는 유비 곁에 있기 때문에 유비 덕분에 아마 자기의 능력이 상승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등무가 이제 장비와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제 유비랑 말더듬이 황건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벤트를 끝냈죠. 자, 또 뭐 지나친 거 없죠. 일단 이제 장비와 등무도 만났습니다. 장비와 등무도 이렇게 만나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일기토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면, 하하, 내 창을 받아라,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등무와 그 장비가 일기토를 하는데, 그 일기토라는 말이 또 그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일기토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또 딱히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일기토라는 걸 또 많이 써왔고, 또 이렇게 좀 입에 착착 감기지 않습니까? 일기토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일기토가 이제 일본식 그 표현이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또 이제 얘기를 하는 와중에 등무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면은 장비가 누군 줄 알고 덤벼요. 이거 아직 동네에서 갓 나온,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도둑같이 생긴 놈인데, 등무가 그걸 뭘 알고 그랬겠어요? 그냥 덤볐다가 재수도 없게 장비를 만나가지고 세상을 뜹니다. 콩을 하나 주고, 땡큐 등무. 얘도 놀래요. 아이고 얘네 대단하구나. 이제서야 이제 나옵니다. 하하하 하면서 전군 출격 하면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일로 쳐들어가는 거고, 황건적은 난리가 났죠. 이제 일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뭐 등무가 죽었다고? 관군에는 그럴 만한 애들이 없을 텐데. 그래서 막 놀랍니다. 이제 정원지도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전군 다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나옵니다. 정원지도 이때까지 몰랐겠죠. 오늘이 자기의 재산날인 줄.
이렇게 다 끌고 내려와요. 네, 근데 이제 이 뭡니까? 대흥산 전투는 이제 성삼국 촉한전 중에서도 굉장히 처음이니까 쉬운 전투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되고,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장비가 제일 먼저 세 번째 마을에 진입. 하우연 등용 조건이라고 해서 한 20 몇 장 가면은 30장 좀 넘어선가? 하우연이란 장수, 여자 장수가 이제 등용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지금 만들어 놔야 됩니다. 첫 장부터. 예. 근데도 뭐 이제 전투가 쉬우니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데, 장비가 요 세 번째 마을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들어가서 대기를 하면 장비가 이제 막 사람들을 찾아요. 요 마을에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여자 아이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장비가. 아까 그 어떤 남자가 딸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 딸이었던 거예요, 이 꼬맹이. 장비가 운이 좋게 찾아가지고 했는데 사하무인이다. 사방팔방에 사람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마을에다가 애기를 맡겨요. 애기를 그 곁에 두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맡겨서 굉장히 장비가 똑똑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자기도 막 자랑해요. 아, 잘했죠 형님? 하면서 유비가 점점점. 그래서 이제 이벤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장수 하나를 얻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장비 이벤트. 아, 그리고 좀 스포를 하자면 장비랑 이 하우연이란 이 지금 구해준 요 하우연이랑 둘이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더 이상은 이제 너무 큰 스포인가? 근데 이제 장비랑 하우연이 결혼했다고 하는 건 이제 연이나 정사 아무데도 이제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금 후세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고요. 이 하우연이란 인물도 사실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진짜 뭐 하우연이란 사람이 있었고 장비가 하우연이랑 결혼한 건 아니고 가상의 이제 인물이에요. 이제 게임이니까 이런 양념도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를 봄으로써 이 도전 36번 2년 청정 조건도 클리어를 하게 됩니다. 남은 이제 그 이벤트가 관우랑 정원지의 그 일기토를 보면 돼요. 이걸 보고 숨겨진 아이템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쭉쭉 가죠. 쭉 들어갑니다. 네, 정원지가 막 죽을 줄도 모르고 다가오죠. 다음 턴으로는 버스 이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자, 타서 정원지를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때려서, 그쵸? 이제 회심의 일격, 뻔쩍하게 때리는 거. 네. 이제 둘이 이제 맞붙어요. 정원지랑 관우. 정원지도 이제 아까 등무처럼 관우를 누군지 모르죠. 그냥 수염 긴 어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만만하게 본 거죠. 죽을래? 하면서 이제 서로 싸웁니다. 결국엔 일기토를 붙는데, 어쨌든 뭐 서로 욕을 했죠. 뭐 XX 하면서 욕을 해서 싸워요. 갔다가 정원지가 야 이거 이 녀석 이거 큰일 났다. 나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도망갈 새도 없이 나는 하동의 광훈장이다 하면서 굉장히 빠른 칼이다 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정원지도 그 청룡 원수 밑에 목숨을 하늘나라로 콩을 또 주고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원지를 이렇게 이제 일기토로 물리치면 모든 적군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래본 적이 없거든요. 적장 둘이 싸우다가 일기토로 나가 떨어졌어. 얘네들 굉장히 혼란한 거죠. 이 둘만, 등무랑 정원지만 믿고 있는 그런 병사들인데 뭐야 하고서는 다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혼란에 빠져버리면 움직이질 못해요. 이 혼란이 풀릴 때까지. 이 혼란이 풀리는 건 이제 랜덤이에요. 랜덤이고 이제 쉽게 가서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체력도 빡빡 줄여주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생략도 좀 써주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 숨겨진 아이템 있죠? 숨겨진 아이템 18.0 좌표에 이제 이게 맵 위치를 보면 여기 숫자 보이죠? 자, 좌표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여기 맨 처음 여기가 0,0이에요. 쭉 해서 이제 다 표시가 되는데 18.0은 요 그 황건적들의 영체 안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누군데 여기에 숨겨진 아이템 콩 2개 아니면 돌이 아니면 꽝. 예, 또 이게 성상콩 축한점만의 또 묘미예요. 이 숨겨진 아이템이 맵마다 하나씩 있어서 재수가 좋으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재수가 없으면 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대흥산 전투 같은 경우는 콩이 나와봤자 콩이나 볼이기 때문에 크게 뭐 타격은 없는데, 예를 들어 뭐 장수의 능력치를 올려줄 수 있는 열매가 이제 걸려있는 그런 맵이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다시 해야 되나 아니면 열매를 먹고 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약에 꽝이 나와서 다시 할 거면 이 전투 자체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어찌됐건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혼란이 풀린 적군들은 와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을 해봤자죠, 자기들이. 이미 지금 이 한건적은 혼란 상황인데다가 그 공격력도 지금 디버프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별다른 위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관우의 그 능력 중에 얘는 돌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관우는. 그래서 봅시다.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한 칸만 움직여서 때리면 54의 데미지를 입히는데 멀리 가서 얘를 때리면 68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얘는 54, 얘는 68. 예, 얘는 이제 관우는 이제 우다다다다다 달려가서 그 반동으로 청룡 오늘도로 팍 내리치면 그만큼 피해가 커지는 거예요. 그쵸? 똑같이 때려도 이렇게 해서 때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때려도 이렇게 때리면 54인데 이렇게 돌아가서 때리면 65. 그러니까 도움닫기를 하는 거죠, 관우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럼 누구를 없앨까요? 예, 이렇게 올라가서 가미를 해서 팍 없애는 거죠. 그리고 유비는 호련히 이제 아이템을 접수해요. 자, 유비관우 장비가 황건적을 약탈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마을을 약탈하는 황건적을 때려잡으러 왔다가 유비관우 장비가 황건적을 지금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체력을 없애주고 추정도 이제 더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봐주시면 됩니다. 관우 정원지는 또 괜히 반격했다가 때렸다가 먼저 맞았죠. 가서 저기 18-18.0 그래서 과연 아이템이 숨겨진 아이템 뭐가 나올까요? 콩 2개가 나왔습니다. 콩 2개. 관우는 또 밑으로 쫙 내려와서 청룡을 그래서 쭉쭉 줄여줍니다. 체력을. 그리고 장비는 이렇게 하면은 1타 2피가 되는 거죠. 딱 해서 2명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우리의 장비 레벨업이 됐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성삼국 특판전은 그 장수의 레벨업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장수의 우리 편의 레벨에 맞춰서 그 적의 그 레벨이 보정이 되기 때문에 붙자마자 레벨,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레벨 노가다라고 하죠. 레벨 노가다는 그렇게 필요 없는 모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런데 그런 영체나 마을 요런 데에 들어가면
또 아이템이 있어요. 숨겨진 아이템. 유비가 신나게 지금 전리품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관우는 또 한 번 얘를 때렸고, 그래서 관우도 레벨이네. 언제 올랐어?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추정도 막 때리자. 안돼. 때도 지금 안돼. 아, 네, 살았습니다. 왜 안 되냐면 이 아이템을 먹어야 되니까요. 네, 산천수도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다 얻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죽이는데, 추정한테 한번 양보해서 관우나 장비는 레벨도 올랐고, 피곤해요, 얘네들도. 마지막 마무리. 추정한테 마지막 또 양보해주는 유관장의 센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치하를 하고, 잘했습니다 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금 800냥도 얻고,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열매, 이거 중요합니다. 열매, 쌀도 얻고. 그래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흥선 전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토리 해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